저는 좀 답답해요. 약간 챔백 씨가 왜 계속 이렇게 하는지, 계속 지는 거를 왜 계속 하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럼 이 변호사가 부추길 확률은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분쟁이 계속 언론을 타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변호사는 좋거든요. 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더라도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요즘에 변호사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막 공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임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되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들은? 저도 하고 싶어요. 챔백 씨 사건은 2023년 6월 1일 엑소멤버 챔백 씨가 SM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챔백 씨가 SM에서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 너무 부당하게 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이제 정산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챔백 씨 측에서 그렇게 정산 자료, 그다음 계약 기간 이런 걸 꼬투리를 잡으면서 공격을 하니까 SM이 뭐라고 했냐면, 챔백 씨 쟤네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MC몽 회사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꼬투리를 잡는 거다라고 하면서 SM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텐아시아 기자가 MC몽 녹취록을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카이랑 백현은 내가 꼭 데리고 오고 싶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야 형이 넘버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챔백 씨 측이랑 SM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챔백 씨 측이 이제 독자적인 레이블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끔 SM이 이제 허용을 해주고, 대신에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SM이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입니다.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MC몽 회사가 템퍼링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오해한 거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좀 껴넣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100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문제 삼는 거는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템퍼링이 맞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템퍼링이 있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10% 수수료만 제대로 지급이 되면은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SM은 10%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템퍼링이 있었다 이런 녹취록이 나온다고 한들 SM 입장에선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챔백 씨 측이나 뭐 100 측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평화롭게 좀 흘러가고 있었는데, 2024년 6월 달에 챔백 씨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SM이 챔백 씨 측한테 이제 개인 활동을 하게끔 이제 허락을 해주면서 개인 활동의 매출의 10%를 SM이 받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부당하다. 그 합의를 할 때 그 SM에서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출의 10%를 가져가는 대신에 내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얘기를 해서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맞춰주겠다. 이게 뭐냐면,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 멜론이라든지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반을 내면은 매출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유통사들이 중간에 수수료를 뗍니다. 근데 SM 측에서는 5.5%로 맞춰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합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기꺼이 떼주겠다라고 합의가 된 건데, 문제는 이 5.5%를 맞춰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챔백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5.5% 음반 유통 수수료를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10%를 못 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럼 챔백씨 쪽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요? 계약에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은 안 지켰으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 맞아요. 해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계약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10% 합의를 할 때 그 5.5% 음반 유통 수수료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계약서상으로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구두로 한 거라고 하면은, 그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뭐 돈을 떼먹으려고 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 성립은 되게 어렵거든요. 챔백씨 측에서 SM을 상대로 사기죄로, 특경 사기로 이제 고소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다 불송치가 나고 다 졌어요. 수사기관에서는 SM 측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면 아마도 SM 이성수 대표가
5.5%를 내가 무조건 맞춰줄게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권한이 없어요. 음반 유통 수수료율을 정하는 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지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뭐랑 이제 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민사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챔백스 측에서 SM을 고소를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면은 민사소송에서도 이 결정문이 제출이 돼서 민사재판에서도 질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질 수도 있는 사건도 수임하는 변호사. 그게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변호사가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불리한 소송을 뒤집은 거기 때문에 스타 변호사가 되겠죠. 그럼 몸값이 올라가겠죠. SM이 그냥 조그마한 소속사가 아니잖아요. 대형 로펌에서 분명히 대리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누가 들어도 SM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아니라고,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겼다, 뒤집었다 라고 하면은 스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뉴진스도 다니엘이 되게 불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겨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완전히 스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계속 챔백스 측에서는 SM한테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라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는 이 정산 자료를 제공을 안 하고 있다.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한테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해서 정산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소제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소한 거는 다 무혐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사로 제기한 거는 다 기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챔백스 측이 지금 다 진 거죠. 저는 좀 답답해요. 약간 챔백스가 왜 계속 이렇게 하는지, 계속 지는 거를 왜 계속 하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럼 이 변호사가 부추길 확률은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분쟁이 계속 언론을 타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변호사는 좋거든요. 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더라도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요즘에 변호사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막 공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임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되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들은?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SM에서는 유일하게 챔백스 측한테 건 게 그 매출에 대한 10%를 받는 거, 그거를 아마도 챔백스 측에서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속사겠죠, 챔백스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간에 10%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도 6억 원 정도가 아마도 뭐 지급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급을 하라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압류를 26억 원을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확정된 금액이 6억 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받아야 될 돈,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돈이 한 26억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억 원을 부동산 가압류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뭐 가압류가 뭐냐면, 소송이 다 끝나려고 하면은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챔백스 측에서 아파트를 뭐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못 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압류를 걸어서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까지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 벌었어요? 제가 봤을 땐 한 2억? 2, 3억? 근데 3년 동안 3억이면 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이걸로 네임드 되는 게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연예인을 대리를 했다라는 거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도 연예인 오면 싸게 줄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으면? 저한테 오면은 3천만 원에 10분의 1 가격으로. 챔백씨가 이거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약간 유명한 사건이거나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 알리려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이 이길 것 같은 게, SM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없어요. 챔백스 측에서는 SM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수 저런 수 다 썼단 말이에요. 뭐 정산 자료를 제공을 안 했다, 뭐 노예 계약이다, 아니면은
5.5%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안 지켰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도 하고 소송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다 졌잖아요.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질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몇 년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다 졌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판사 입장에서는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SM 측에서 이길 것 같고 SM 상대로 이제 소송 못 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다른 연예인들이 왜요? 정산 자료를 제공 거부했다가 필살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무혐의 나오고 하면은 해봤자 안 되는구나라는 이제 선입견이 생기겠죠. 이 챔백 씨의 저 결정적 문제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4년 11월 달에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각당했어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상급이 지급이 안 된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미지급 정상금의 존재 및 그 범위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열심히 활동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회사에서 정상금이 들어오면은 아 들어왔구나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공연을 했고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계약이고 그게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두면 좀 좋지 않을까? 너무 회사가 소속사가 정산을 해주는 거를 너무 100% 믿지 않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